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광주 지역 깊은 산속에는 마을 사람들만 알고 있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대나무 숲은 일반적인 숲과는 달랐습니다. 매일 밤이 되면 대나무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달빛의 숲이라고 불렀고, 숲에 얽힌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숲에는 오직 특별한 나무꾼만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나무꾼의 이름은 준영이었고, 그는 숲을 보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라났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그에게 대나무 숲의 비밀과 아름다움을 알려준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영에게 언제나 말했습니다. 이 숲은 우리 마을의 근원이자 뿌리와 같다. 잘 지켜야 한단다. 어느 날 광주 지역에 큰 가뭄이 닥쳤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강을 찾고 논과 밭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숲의 물도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숲을 살리기 위해 비밀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영과 그의 친구들은 대나무 숲의 심장부에 있는 오래된 연못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연못의 물이 외부로 흐르는 통로를 찾아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깊은 밤, 달빛 아래 그들은 연못가에서 평소 듣지 못했던 희미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말려온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대나무 숲의 신령이 준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영과 친구들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신비롭고 아름다운 목소리에 매료되었습니다. 신령은 오랜 세월을 거쳐 이곳을 지켜온 존재로 마을이 번영할 수 있도록 숲을 수호하고 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신령은 그들에게 마을의 진정한 비밀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못은 하늘의 눈물로 채워진 것이란다. 그것이 사라지면 마을에 생명이 없을 것이다. 신령은 그들에게 연못에 숨겨진 고대의 룬을 보여주었고, 이는 마을의 조상들이 이곳의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며 남긴 마법의 글씨였음을 알았습니다. 준영과 친구들은 그 룬을 소중히 여겨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한 끝에 룬은 완전히 복구되었고, 연못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치 기적처럼 가뭄은 잦아들고 숲은 본래의 푸르름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영과 친구들의 용기와 마음으로 이룬 기적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나무 숲의 비밀은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고, 그들은 늘 숲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후로도 준영은 그들의 대나무 숲을 돌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할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나무 숲의 신령은 언제나 그곳에 머물며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주의 달빛의 숲은 영원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진도의 푸른 바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장엄하고 신비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바다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용왕의 도시가 깊은 바다 속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엔 용왕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청룡이었으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진도의 바다는 그야말로 풍요로운 지역이었으며, 그 덕분에 진도 주민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는 매우 거센 파도와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쳤고, 이때면 바다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기 어려운 장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도 마을의 젊고 용감한 선장인 한슬이 바다에 나갔다가 폭풍우를 만나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슬의 배는 파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닷속에 용왕의 아들 청룡이 나타났습니다. 청룡은 그를 구해주고 강력한 용의 숨결로 그를 마을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슬은 목숨을 구해준 청룡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를 만날 수 있게 허락해준 용왕에게도 경의를 표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다시 바다로 나가 배를 고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용왕에게 감사의 공물을 드렸습니다. 그 곡물은 진도의 청정한 해산물을 포함해 온갖 귀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용왕은 한슬의 진정한 감사에 감동을 받아 그와 그의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진도의 바다에 폭풍우가 오더라도 놈들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징조를 보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진도의 마을은 보다 안전하고 번성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슬은 용왕과 청룡의 은혜를 전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용왕의 도시로의 여행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진도의 황홀한 바다와 그 속에 자리한 신비로운 세계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진도의 사람들은 바다가 평화로울 때마다 청룡의 등장을 이야기하며 그날의 전설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진주 지역에는 끝없이 펼쳐진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매우 깊고 맑았으며 그 속에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진주 호수는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비로운 존재로 여겼다. 호수 주변에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평화롭게 살아갔다. 마을에는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이 호수의 전설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노인은 종종 마을 아이들에게 호수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사랑하는 여인 아란과 그녀의 연인 이수에 관한 이야기였다. 아란은 진주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그녀의 미소는 해맑은 호수처럼 반짝였다. 이수는 마을의 용감한 청년으로 지혜와 용기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아란의 부모는 이수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아란의 부모는 그녀가 부유한 가문의 자손과 결혼하기를 원했다. 아란과 이수는 이 사실을 알고 큰 슬픔에 빠졌다. 그들은 매일 밤 호숫가에서 만나 서로의 사랑을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호수에 비친 달빛에 따라 호수 속으로 사라졌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그들이 사라진 이후 어두운 밤이면 가끔 호숫가에 두 연인의 그림자가 비친다고들 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은 점점 번영했지만 아란과 이수의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사랑의 상징으로 회자되었다. 그 때문에 진주 호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곳이 되었다. 매년 많은 연인들이 호수를 찾아와 사랑을 맹세하고 영원한 사랑을 꿈꿨다. 어느 봄날 호수 근처에서 또 다른 전설이 시작될 뻔한 일이 있었다. 현대적인 삶에 지친 젊은 남성인 민수는 우연히 진주 호수를 방문했다. 그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치 어떤 힘이 그를 끌어당기듯 그는 호수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호수에서 아란의 금빛 머리카락이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놀란 민수는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란의 그림자를 따라 호숫가를 걸었고 그의 발자국은 마치 이수의 발자국을 뒤따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그의 뒤에 서 있는 여성을 보았다. 그녀는 현대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자였는데 민수는 가슴 깊이 알 수 없는 동경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호수의 수호자임을 밝히며 민수에게 호수의 전설과 자신이 아란과 이수의 영혼을 지키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민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고 민수는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그 순간 민수는 호수의 깊은 영혼을 이해하며 인간과 신비의 존재가 함께하는 힘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전설을 오늘날의 사랑 이야기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진주 호수의 전설을 잊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호수를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 만들며 오늘날까지도 진주 호수의 전설을 이어갔다. 진주 호수는 여전히 그 맑고 깊은 물결로 사람들을 맞이하며 아란과 이수의 사랑 이야기와 민수의 신비로운 경험은 오랜 세월 동안 새로운 전설과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진주는 사랑과 신비가 깃든 곳으로 남아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동해 연안에는 아름다운 바다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푸른 파도와 옥색 해변으로 유명했으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한 가지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밤이 되면 해파리들이 춤을 추며 깊은 바닷속에 있는 마법의 왕국으로 향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에는 수연이라는 젊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보다 바다를 사랑했으며 늘 해변가를 걸으며 바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수연은 해파리의 춤 이야기에 매료되어 매일같이 해가 질 무렵
해안가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다 위에 달빛이 비추는 순간 수연은 해변에서 수많은 해파리들이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마치 별처럼 빛나면서 물결 위를 유유히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빠져 있던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해변 쪽으로 걸어가다 그만 발이 미끄러져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곧 해파리들에 의해 마법의 정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깨어난 수연은 꿈에서 보았던 신비로운 해파리 왕국에 있었고 그곳의 주인이었던 해파리 왕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해파리 왕은 수연에게 바다의 비밀들과 그들의 역사를 말해주었습니다. 왕은 바다의 맥박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와의 조화를 의미한다고 가르쳐주었고 수연은 그들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수연은 왕국의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결국 마을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해파리 왕은 그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왕은 수연에게 바다의 조화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해파리의 아름다운 춤을 보고 바다가 주는 평화로움을 전해주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수연이 마을로 돌아온 이후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바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보호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해파리들의 춤은 마을의 축제가 되어 매년 많은 이들이 모여드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동해 해변에서는 그 전설의 춤을 기대하며 간간히 그날의 기적 같은 밤을 이야기하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